이 시리즈는 엔젤라라는 소녀와 그녀의 이모가 아테프 가문이라는 매우 부유한 가문의 궁전 앞에 서 있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엔젤라의 이모가 이 궁전에서 하녀로 일할 것이고 엔젤라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죽은 후 그녀를 돌보는 사람이 그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엔젤라의 이모가 매우 잔인한 여성이며 조카를 가혹하게 대하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런 다음 두 사람이 집에 들어가고 엔젤라는 장난감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방에 들어가 그것에 놀랐습니다. 그런 다음 사라라는 소녀가 들어옵니다. 그녀는 아테프 할아버지의 손녀입니다. 사라가 매우 버릇없는 소녀라는 것이 분명해지고 그녀는 엔젤라가 하녀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녀를 무례하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엔젤라에게 그녀가 그녀의 전속 하인이 될 것이며 그녀의 모든 명령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엔젤라는 압도당하고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우리는 자라서 같은 집에서 이모와 함께 일하는 엔젤라를 봅니다. 지금 엔젤라는 사라의 하인입니다. 엔젤라는 사라를 깨우고 그녀의 연인 아르한이 여전히 그녀의 방에 있다고 말합니다. 사라는 그의 가족 중 한 명이 그를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긴장하고 엔젤라에게 아르한을 즉시 집에서 내쫓으라고 명령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엔젤라는 그렇게 합니다. 그 후 엔젤라는 사라에게 돌아와서 그녀의 전화가 울리고 전화를 건 사람은 아르칸이라는 청년이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엔젤라는 그를 알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므로 사라에게 아르칸이 그녀에게 전화한다고 말합니다. 사라는 그가 잠시 그녀를 무시해왔고 그녀에게 전화할 때까지 고통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전화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엔젤라는 기억을 되살려 어렸을 때 아르칸을 처음 본 때를 떠올립니다. 그는 매우 착한 아이였고 그녀와 계속 놀았고 그녀를 잘 대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안젤라는 그와 사랑에 빠졌고 항상 그를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아르칸과 사라의 가족이 터키에서 가장 부유한 가족 중 하나이며 그들은 오랫동안 서로를 알고 지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에 아르칸과 사라가 자라서 결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현재로 돌아가서 터키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탄 아르칸을 봅니다. 우리는 그가 오랫동안 유학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사라의 가족 집으로 돌아가고 엔젤라의 이모가 가족의 가장인 아테프 할아버지의 방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사람 사이에 비밀스러운 관계가 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이모는 그가 모르는 사이에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매일 그에게 알린다. 그 후 우리는 온 가족이 아침 식사를 위해 모여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아르칸의 이모인 빌긴에게서 전화가 와서 아르칸이 오늘 터키로 돌아와서 사라의 손을 공식적으로 청혼할 것이라고 알립니다. 물론 사라는 기쁨에 믿을 수 없어서 재빨리 준비하러 가지만 적당한 옷을 찾지 못해 엔젤라에게 예약해둔 빨간 드레스를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엔젤라는 그녀를 좋아하지 않고 아르칸 같은 남자를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녀가 쫓겨나지 않도록 그녀의 말을 들어야 한다. 잠시 후 안젤라가 가게에 도착해 빨간 드레스를 입어보며 잘 맞는지 확인합니다. 우연히 아르칸은 같은 가게에 새 정장을 사러 가고 탈의실에 들어가는데 안젤라가 옷을 갈아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아르칸은 그녀에게서 재빨리 커튼을 닫고 계속해서 사과하며 방이 차 있는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물론 엔젤라는 그를 보자마자 알아보고 자신이 믿기지 않는다. 그 후 우리는 아르칸의 가족집으로 가고 빌긴이 아르칸의 어머니 굴단에게 소리치는 모습을 봅니다. 그녀는 아들의 약혼 파티에 참석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이는 굴단이 수년간 심한 우울증을 앓아왔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가게로 돌아가고 아르칸이 엔젤라에게 다시 사과하는 모습을 봅니다. 안젤라는 그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해 매우 슬퍼하고 아르칸은 그녀와 대화를 시작하려고 하며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줄 드레스를 고르는 데 도움을 요청합니다. 안젤라는 아름다운 드레스를 고르고 그가 그녀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입으러 간다. 아르칸은 엔젤라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 없다. 그들이 끝난 후 아르칸은 그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자신의 집 주소가 적힌 카드를 건네며 오늘 저녁 함께 식사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잠시 후 아르칸은 가족의 집에 도착하고 이모들과 할머니 디아에게 인사하러 간다. 그는 집에 들어가 어머니에게 인사하고 그녀의 상태에 매우 영향을 받는다. 동시에 우리는 사라가 엔젤라를 때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엔젤라가 가게에서 찢어진 드레스를 가져왔고 또한 그녀의 목걸이를 부셨다고 비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젤라는 방에 가서 울고 있다. 사라가 들어와서 그녀에게 한 일에 대해 간접적으로 사과합니다. 밤이 되자 아르칸의 가족이 사라의 집에 도착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르칸은 그들과 함께 있지 않다. 사라는 화를 내고 엔젤라에게 분노를 터뜨리고 사라는 그녀의 체인이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기 때문에 보석점에서 체인을 고쳐달라고 명령한다. 엔젤라는 보석점에 가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계속 생각하며 자신이 사는 삶에 매우 화가 난다. 그래서 그녀는 무모한 짓을 하기로 결심하고 아르칸을 만나 그가 부탁한 대로 저녁을 먹는다. 그들은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아르칸은 그녀의 이름을 묻자 그녀는 그에게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이름이 모르가나라고 말하며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히지 않도록 자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다. 아르칸은 그녀를 놀라게 하고
자신이 산 빨간 드레스를 주고 원래 그녀를 위해 가져왔다고 말한다. 엔젤라는 매우 감동을 받고 울고, 그런 다음 그들은 로맨틱하게 가까워지고 그들의 시간을 매우 즐긴다. 얼마 후 아르칸은 마실 것을 사러 갔고, 돌아왔을 때 그는 엔젤라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엔젤라가 택시 안에서 울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이 옳은지 그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후 엔젤라는 사라의 집에 도착하여 목걸이를 달아주고, 얼마 지나지 않아 초인종이 울리고 문 앞에는 아르칸이 있습니다. 사라가 그를 맞이하러 가서 다가가자 갑자기 그녀는 그가 가져온 장미를 움켜쥐고 매우 화가 나서 바닥에 던지고 그가 늦었다고 계속 욕합니다. 물론 엔젤라는 멀리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고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그 후 사라가 그녀의 방에 혼자 앉고 아르칸은 그녀를 따라가서 그녀와 화해하려고 합니다. 사라는 그에게 왜 늦었는지 묻고 그는 도로가 혼잡했다고 말합니다. 사라는 그가 거짓말쟁이이며 늦게 만든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진짜 이유를 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르칸은 그녀에게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 그녀와 저녁을 먹었다고 고백합니다. 물론 사라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그를 저주하고 밖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안겔라는 그들의 말을 듣고 있었고 아르칸이 그녀를 좋아한다는 사실에 매우 기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 후 아르칸은 사라의 가족을 만나러 나가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사과하고 약혼을 연기하기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사라가 그를 가로차에서 오늘 아르칸과 약혼하고 싶다고 가족에게 말합니다. 아르칸은 그녀의 이상한 반응에 충격을 받지만 그는 그녀의 말을 들어야 했고 그들은 약혼하게 됩니다. 그 후 그들은 나이트클럽에서 약혼을 축하하기 위해 갈 준비를 했고, 사라는 엔젤라에게 무언가 필요하면 도와줄 수 있도록 같이 가자고 부탁했습니다. 엔젤라는 아르칸이 자신을 볼까봐 긴장했지만 아르칸이 눈치채지 못하게 나이트클럽에 도착하여 욕실에 숨었습니다. 동시에 사라와 아르칸이 함께 춤을 추는 모습이 보였고, 사라는 재킷을 벗고 노출이 심한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아르칸은 그녀가 한 일에 화가 나서 그녀를 두고 욕실로 갔습니다. 우연히 그는 그곳에서 엔젤라를 만나고 그녀를 다시 본 것이 믿기지 않아 재빨리 그녀를 데리고 나이트클럽에서 나간다. 그 후 사라는 아르칸이 욕실에 늦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를 사방에서 찾아다녔지만 찾을 수 없어 화가 나서 그의 가족에게 아르칸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에 두 번째로 그녀를 떠났다고 말하고 가족에게,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가족에게 아르칸을 즉시 데려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우리는 아르칸과 엔젤라가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르칸은 그녀에게 그녀가 지난번에 사라졌을 때 매우 화가 났지만 그녀가 다시 그의 삶에 나타나서 기쁘다고 말하며 다시 만나자고 한다. 그 후 아르칸은 나이트클럽으로 돌아가 사라가 주의를 끌기 위해 의식을 잃은 척하는 것을 본다. 아르칸은 그녀와 함께 택시를 타고 그녀를 집으로 데려다주고, 그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아르칸은 사라의 방에 들어가 그녀를 침대에서 재운다. 사라는 그에게 저녁을 준비하라고 부탁하고 엔젤라에게 전화를 걸어 아르칸이 오늘 그녀의 방에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아르칸이 게스트룸에서 잔다고 그의 가족에게 설명해 달라고 부탁한다. 그 순간 그들은 아르칸의 목소리를 듣고 사라는 자신이 그녀를 보기 전에 엔젤라에게 숨으라고 명령한다. 엔젤라는 재빨리 침대 밑에 숨고 밤새도록 거기에 머문다. 다음 날 아르칸은 깨어나 욕실에 가는데 엔젤라는 그 기회를 이용해 재빨리 침대 밑에서 나온다. 그런 다음 우리는 아르칸의 집으로 가서 할아버지 디아아가 아르칸과 사라에게 특정 조건을 담은 결혼 계약서를 썼다고 가족에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사라가 이혼할 경우 자신의 재산에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할아버지는 두 사람이 무모하고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혼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며 무모한 청년들에게 돈을 낭비하는 것은 낭비입니다. 얼마 후 아르칸은 사라를 데리고 어머니를 방문하고 서로를 알아가지만 아르칸의 어머니는 사라가 가짜 소녀이기 때문에 그녀의 존재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져서 그녀와 다투고 저주합니다. 얼마 후 아르칸은 자신의 사저로 돌아와 안겔라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아르칸은 그녀에게 약혼했지만 약혼녀를 사랑하지 않으며 그녀와 함께 있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동시에 사라는 디아 할아버지가 맺은 혼인 계약에 대해 알게 되고 매우 모욕감을 느낀다. 그녀는 재빨리 아르칸의 집으로 가서 그의 할아버지의 행동 때문에 그와 다툰다. 다행히 아르칸은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엔젤라는 재빨리 숨어서 방에 가두어 그녀가 그녀를 보지 못하게 한다. 사라는 집에 들어가자 이상한 움직임을 느끼고 모든 방을 수색하다가 닫힌 방에 도착하는데 바로 엔젤라가 숨어있는 방이다. 사라는 아르칸이 이 방에 소녀를 숨겼다고 생각하고 그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한다. 그리고 실제로 아르칸은 그렇게 하지만 다행히도 방은 비어있는데 안젤라는 재빨리 옷장 뒤에 숨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라는 그가 자신을 속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진정하고 할아버지가 한 혼인 계약의 조건에 대해 이야기한다. 아르칸은 다시 방문을 닫고 사라와 함께 할아버지를 만나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알아보러 간다. 이때 엔젤라는 혼자 방에 갇혀서 겁에 질려 있고
엔젤라의 이모가 어렸을 때 잘못을 저지르면 그녀를 가두었기 때문에 폐쇄된 공간에 대한 공포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반면 아르칸은 사라와 함께 할아버지에게 도착하여 이 결정에서 물러나라고 요청합니다. 이는 사라에 대한 큰 모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사라의 재산을 잘 모르기 때문에 거부합니다. 그는 그녀가 무모하고 어리석은 소녀이며 항상 자신의 감정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아르칸의 어머니는 아들 앞에 서서 사라와 함께 있는 것이 편안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내면적으로 악의적이고 나쁜 소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사라가 어렸을 때 자신을 폭행했다고 비난했던 일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르칸은 입을 다물고 어머니의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 그의 엄마는 그에게 정말 사라를 사랑하는지 묻지만 아르칸은 침묵을 지키고 대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처음부터 그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라는 그의 반응에 충격을 받았는데 그가 그의 가족 앞에서 그녀를 부끄럽게 했기 때문이고 그녀는 그와 헤어지기로 결심한다. 잠시 후 사라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아르칸과 헤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회사를 파산해서 구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든 아르칸과 결혼시키려 했기 때문에 그녀에게 화를 낸다. 우리는 사라의 가족 회사가 곧 파산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들이 가진 유일한 해결책은 아르칸의 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회사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라는 이런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에게 돌아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펜으로 그녀를 때리며 그녀가 책임을 질 수 없는 버릇없고 경박한 소녀라고 말합니다. 사라는 이번이 어머니가 처음으로 자신을 때린 것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 반면 아르칸은 집에 도착하여 엔젤라를 위해 방을 열고 그녀를 가두어야 했던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하지만 엔젤라는 그가 그녀를 몇 시간 동안 방에 가두었기 때문에 그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르칸은 그녀에게 다시 사과하고 그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합니다. 밤이 오고 우리는 아르칸과 안젤라가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안젤라는 어릴 적 아르칸과 사라와 함께 찍은 사진을 기억한다. 그 사진은 아르칸과 그녀를 유일하게 연결해준 사진이었다. 그때 엔젤라는 아르칸이 자신에게 매우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그녀가 너무 아름다워서 눈을 뗄 수 없다고 말하며 그녀가 갑자기 그의 삶에서 사라져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까 두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계속 바라보고 싶어 해요. 안젤라는 그의 말에 영향을 받고 처음부터 그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속상해하며 그가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을 싫어할까 두려워하고 있다. 이때 사라의 가족은 아르칸의 가족과 함께 모여 그들 사이에 일어난 분쟁을 해결하고 아르칸과 사라를 화해시키려고 노력합니다. 동시에 사라가 늦었기 때문에 쓰러지고 엔젤라의 옷을 찢는 것을 봅니다. 사라의 행동에서 우리는 그녀가 엔젤라에게 매우 애착을 가지고 있으며 그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녀가 그녀를 가혹하게 대하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에 대해 그녀와 상의합니다. 안젤라가 아르칸과의 저녁을 마친 후 집에 돌아오니 사라가 자신의 침대에서 장난감을 안고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란다. 안젤라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하녀 중 한 명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러 간다. 하녀가 그녀에게 사라가 약혼자와 헤어진 이후로 신경쇠약에 걸렸다고 말하며 이 위기에서 그녀가 곁에 있어주기를 필요로 한다고 전합니다. 안젤라는 죄책감을 느끼고 사라와 화해하기 위해 가서 그녀에게 거짓말을 하며 하루 종일 외출한 이유가 병원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라는 울며 자신이 아르칸과의 이별에 대해 이야기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안젤라는 그녀 때문에 매우 속상해하며 그녀의 말에서 아직도 아르칸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르칸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합니다. 잠시 후 아르칸이 사라에게 도착하고 그녀가 그를 부르고 만나자고 요청한 사람이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하인을 소개하고 싶다고 말하며 그녀가 사라에게 그를 부르도록 제안한 사람이며 그에게 사과한다고 전한다. 그 순간 엔젤라가 들어오고 물론 아르칸은 충격을 받으며 엔젤라가 그녀의 본명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했던 옛 추억들을 떠올리며 매우 화가 나지만 사라와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처음 보는 것처럼 가장한다. 그 후 사라는 엔젤라에게 옷을 갈아입을 동안 커피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아르칸의 가족과 점심을 먹으러 가기 때문입니다. 안젤라는 주방으로 가고 아르칸이 그녀를 따라가며 매우 화가 나서 그녀가 이렇게 나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악한 여자라고 비난합니다. 안젤라는 그에게 자신은 결코 악의적이지 않았다고 말하며 그가 세라의 감정을 가지고 놀면서 그녀에게 사랑한다고 생각하게 만든 배신자이자 비겁자라고 비난합니다. 사실 그는 그녀와 놀고 있었을 뿐 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사라가 방에서 내려오고 아르칸은 그녀에게 다가가서 엔젤라를 귀찮게 하려고 그녀에게 플러팅을 한다.
아르카는 그들이 그의 가족 집에서 점심을 먹으러 갈 때 엔젤라를 함께 데려가자고 제안합니다. 사라는 그 아이디어를 좋아하고 동의합니다. 얼마 후 그들은 아르칸의 가족 집에 도착하고 모두 함께 점심을 먹으러 앉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아르칸의 어머니 골든이 방에서 비명을 지르는 것을 듣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여동생 벨긴이 살에게 다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그녀를 방에 가두었지만 아르칸의 어머니 골든은 그녀의 방에서 탈출하여 그들과 함께 앉아 아들의 결혼 생활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르칸은 주제를 바꾸려고 시도하고 일주일 이내에 결혼식을 열 것을 제안합니다. 물론 그의 어머니 골든은 더욱 화가 나지만 아들의 결혼에 대한 그녀의 입장을 한 가지 조건으로 포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것은 결혼 후 아르칸과 사라가 그녀와 같은 집에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물론 사라와 그녀의 어머니는 이 결정에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는 결혼 생활에서 아무런 이익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후 사라의 엄마는 아르칸의 이모인 벨긴에게 혼자 가서 결혼 날짜를 잠시 미루고 싶다고 말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준비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녀는 터키에서 가장 유명한 웨딩홀에서 매우 성대한 결혼식을 하고 싶어 합니다. 벨긴은 이 결정은 그녀의 손에 달려있지 않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함께 행복하다는 것이고 결혼식이 성대하더라도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 엔젤라는 집으로 돌아와서 사라의 웨딩드레스를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순간 이모가 들어와서 그녀가 매우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녀의 아름다움을 이용해 부유한 신랑과 결혼해서 그들을 가난에서 구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엔젤라는 이모의 말에 충격을 받고 그녀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걸 상상할 수 없습니다. 밤에 사라가 엔젤라에게 아르칸에 대해 이야기하고 아르칸을 매우 사랑하지만 그의 문제는 그가 남봉꾼이자 배신자라는 것이고 그녀는 결혼 후에 그가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봐 두려워한다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엔젤라는 그녀를 위로하려고 노력하고 그녀를 위로하고 아르칸이 그녀를 매우 사랑하며 결코 그녀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시킵니다. 다음 날 아르칸은 사라의 사촌이자 아르칸의 사촌인 오잔을 공항에서 맞이하러 갑니다. 우리는 그가 평생 터키 밖에서 살았고 사라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특별히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후 우리는 사라의 어머니가 딸이 권리를 포기하고 아르칸의 가족 집에서 결혼하는 데 동의했기 때문에 딸과 다투는 것을 봅니다. 아르칸은 매우 부유하고 그녀에게 아파트를 직접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라는 그녀의 어머니에게 아르칸이 그녀의 이름으로 큰 집을 사게 할 것이라고 내기를 합니다. 그 후 사라가 오잔을 맞이하고 그를 맞이하러 내려가고 그들의 관계가 매우 가깝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 후 엔젤라는 오잔을 맞이하러 가고 오잔은 엔젤라의 아름다움에 깊은 인상을 받는다. 그 후 엔젤라는 주방으로 가고 오잔은 그녀를 따라가서 그녀와 어떤 주제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는 그녀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아르칸은 엔젤라를 질투해서 오잔과 이야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대화를 방해합니다. 그 후 사라와 아르칸은 집 밖에서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가고 사라는 그에게 그의 가족 집에서 결혼하는 데 동의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그녀에게 개인 주택을 사서 그녀의 이름으로 지어준다는 것입니다. 아르칸은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후 사라는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아르칸이 그녀의 이름으로 집을 사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어머니는 이 소식에 기뻐하며 일주일 후에 결혼하는 데 동의합니다. 사라의 헤나 파티 날이 오고 우리는 두 가족이 모여서 파티 준비에 놀라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할아버지 에이테프가 손녀가 가족 집에서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할아버지 디아아와 다투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재빨리 개입하여 그들 사이의 싸움을 끝냅니다. 반면에 우리는 탈의실에서 사라가 안게라에게 손님들을 장난치게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녀는 그녀에게 그녀 대신 헤나 파티를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우리는 이 파티에서 신부는 얼굴을 가린 채 손님들 앞에서 나가야 하고 그런 다음 신랑이 그녀를 업고 개인실로 가서 거기서 그녀의 얼굴을 벗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안게라는 그녀의 말을 들어야 하고 옷을 입고 얼굴을 가린 채 손님들에게 나갑니다. 에일카는 그녀를 사라인 것처럼 업고 그녀의 얼굴을 벗을 때까지 그녀와 함께 걷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고 그녀를 정신질환자이고 남자를 훔치는 사람이라고 비난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지고 여기서 문제는 사라가 그들 옆에 서서 그들이 싸우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싸움을 끝내고 아르칸에게 안게라에게 다시 소리를 지르거나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그녀가 그렇게 하라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녀의 잘못이라고 이해시킨다. 그 순간 가족이 들어와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었고 그들은 엔겔라에게 방에서 나가라고 한다. 엔젤라는 방 밖에 홀로 서서 울기 시작합니다. 아르칸이 그녀를 따라가서 계속해서 그녀를 모욕하고 도발합니다. 엔젤라는 그를 때리려고 손을 들지만 아르칸은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를 막습니다. 이때 아테프가 가족을 모아서 계속 그들을 조롱하고 사라의 행동에 대해 비난하는데 그들이 이 지경에 이를 때까지 그녀를 버릇없게 키웠기 때문입니다. 그 후 사라의 어머니는 딸과 엔젤라를 방으로 데려가서 엔젤라에게 계속 소리를 지르자 사라가 들어와 그녀를 변호하고 어머니에게 엔젤라가 틀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화가 나서 엔젤라에게 그녀가 퇴학당했다고 말하지만 사라는 거부하고 엔젤라는 여기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라의 어머니는 딸을 방에 가두자 사라는 아르칸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엔젤라를 퇴학시키고 싶어하며 어떤 방법으로든 이 문제를 막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때 엔젤라가 옷을 챙기고 떠날 준비를 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아르칸이 도착하여 사라의 어머니에게 그녀를 쫓아내지 말라고 설득합니다. 그 후 엔젤라는 사라를 만나러 가서 서로 껴안고 사라가 엔젤라가 자기 곁에 있어줘서 매우 기뻐합니다. 다음 날 엔젤라가 사라를 깨우러 가서 결혼 준비를 하게 합니다. 그 후 그들은 모두 사라가 살게 될 아르칸의 집으로 갑니다. 아르칸은 엔젤라와 함께 차에서 신부 선물을 가져가는데 아르칸은 그녀가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계속 암시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사라를 사랑하는 척하지만 그와 함께 사라를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엔젤라는 그녀가 정말 사라를 사랑한다고 말하며 자신이 한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지만 누구나 실수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후 엔겔라는 집으로 돌아오고 아르칸은 그녀를 따라와 그들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엔젤라는 그에게 다시는 자신에게 말하지 말라고 요청하지만 아르칸은 거부하고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하며 그녀가 집을 떠나도록 두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때 우리는 사라의 어머니가 엔젤라가 그들과 함께 사는 것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사라와 다투는 것을 듣게 되는데 이는 그녀가 아름다운 소녀이고 아칸이 그녀와 사랑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라는 어머니의 의견을 신경 쓰지 않고 말로 그녀를 상처 입히고 그녀가 실패한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녀의 어머니는 충격을 받고 집을 나갑니다. 그 후 엔젤라는 화가 난 사라를 진정시키러 가서 그녀의 어머니와 화해하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녀의 결혼식이고 이런 밤에 다투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라는 그녀의 말에 설득되어 그녀의 집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할아버지를 만나고 그는 그녀가 어머니에게 한 말투에 대해 계속해서 그녀를 비난합니다. 한편 엔젤라는 오잔과 함께 살에게 꽃을 사러 간다. 엔젤라는 오잔에게 해외여행을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엔젤라는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기 때문이며 해외여행 비용에 대해 묻는다. 오잔은 자신의 비용으로 그녀를 여행하게 해주겠다고 제안하지만 엔젤라는 거부하며 여행을 위해 오랫동안 저축해왔고 누구도 그녀에게 돈을 쓰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오잔은 그녀에게 모든 여행 서류를 준비해주고 오늘 여행 세부 정보를 알려줄 것이라고 말한다. 그 사이 사라는 매우 화난 어머니와 화해하러 간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녀를 용서한다고 말하고 어떤 어머니도 그녀가 무슨 말을 하든 딸을 미워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 후 오잔은 아르칸에게 안겔라가 튀르키예 외부를 여행하는데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아르칸은 충격을 받았지만 그렇지 않은 척한다. 그 후 앙젤라는 집으로 돌아가고 아르칸이 그녀를 따라가 그들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앙젤라는 그에게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지만 아르칸은 거부하고 그녀에게 집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 후 아르칸은 앙젤라를 만나러 이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라가 들어오고 그녀가 결국 어머니와 화해했다며 앙젤라에게 결혼식 드레스를 입혀달라고 요청합니다. 앙젤라는 실제로 드레스를 가져가고 그녀에게 입히고 그 드레스는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 후 엔젤라는 아르칸이 가져온 붉은 드레스를 입으러 갑니다. 사라는 그녀를 보고 그녀의 아름다움에 질투하여 드레스를 자르고 그녀에게 보기 흉하다고 말하고 검은색 드레스를 입게 합니다. 그 후 사라의 가족이 들어와 그녀의 아름다움에 놀라며 그녀를 축하합니다. 얼마 후 결혼 행렬이 시작되고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 후 그들은 홀에서 결혼식을 마무리하고 엔젤라는 그녀에게서 선물을 꺼내 사라에게 주며 이것이 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추억이기 때문에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사라는 매우 감동하고 그녀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 후 엔젤라는 아무도 보지 못한 채 오잔을 만나러 가서 여행 날짜까지 보관할 여권을 그에게 줍니다. 알칸은 그들을 보고 안겔라를 그의 방으로 데려가 그녀가 그를 떠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안젤라는 자신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프며 떠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말합니다. 아르칸은 함께 도망쳐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고 제안하지만 안젤라는 사라가 슬퍼하는 이유가 될 수 없어서 거절하고 그를 떠나갑니다. 그때 우리는 사라가 아르칸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녀는 그가 방 안에 혼자 앉아 기분이 좋지 않은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이유를 묻고 아르칸은 자신이 매우 긴장하고 있고 결혼을 서둘렀다고 말합니다. 사라는 그 옆에 앉아 그를 진정시키고 이 일이 그에게는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자신이 그의 곁에 있어 지원할 것이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후 그들은 함께 결혼식장으로 나가 결혼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그때 디아의 아내인 니사 할머니가 나타나 결혼식을 방해하려고 흰 드레스를 입고 들어옵니다. 사라는 그녀에게 주스를 쏟고 실수한 척합니다. 니사 이모는 화가 나서 그녀에게 저주를 퍼붓고 그러자 디아는 니사 이모를 옆으로 데려가 그녀가 한 행동에 대해 계속 고함치며 즉시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합니다. 결혼식이 끝날 무렵 사라는 장미꽃을 던지고 오자니 그것을 잡아 엔젤라에게 주러 갑니다. 물론 아르칸은 자신이 한 일에 매우 불쾌해합니다. 그 후 사라는 어머니에게 엔젤라를 집에 데려가겠다고 말합니다. 잠시 후 그들은 모두 아르칸의 가족 집에 도착합니다. 이모 니사가 나와서 사라에게 술병을 던집니다. 물론 사라는 화를 참지 못하고 이모를 때립니다.
사람들이 신속하게 싸움을 끝내고 각자 방으로 가게 됩니다. 얼마 후 사라는 엔젤라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의 방으로 와서 웨딩드레스를 벗는 것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엔젤라는 그렇게 하러 가고 사라는 샤워를 하러 갑니다. 아르카는 엔젤라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걸며 그녀 때문에 아내와 가까워질 수 없을 것이며 다른 사람과의 삶을 상상할 수 없다고 말한다. 엔젤라는 그의 말에 크게 영향을 받아 적절한 대답을 찾지 못한다. 얼마 후 사라가 욕실에서 나와 엔젤라에게 마사지를 해달라고 부탁한다. 아르카는 그들을 떠나 밖으로 나가서 어머니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본다. 그녀는 아르칸의 결혼식에 참석할 수 없어서 사과하고 그를 위해 매우 기쁘다고 확신시킨다. 하지만 아르칸은 그녀를 용서하지 않고 그녀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밤에 자신을 떠났기 때문에 다시는 그녀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반면 사라는 결혼할 준비가 안 돼서 패닉 공포증을 겪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옷을 입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온 가족이 그녀의 목소리에 깨어나 그녀를 진정시키고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하지만 그녀는 즉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은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내야 하고 아르칸과 엔젤라도 그녀와 함께 갑니다. 이때 우리는 딸이 그녀를 떠나 있어서 사라의 어머니가 매우 우울해하는 것을 봅니다. 우연히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니 아래층에 사라가 있는 것을 보고 그녀가 돌아와서 매우 기쁘지만 동시에 놀랍기도 합니다. 그녀는 사라에게 왜 지금 이 시간에 돌아왔는지 묻습니다. 사라는 그녀에게 새로운 상황에 적응할 수 없고 오늘은 자신의 침대에서 자야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반면 우리는 디아가 사라의 행동에 매우 화가 난 것을 보고 그는 모든 분노를 딸들에게 쏟아내고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사라를 집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다음 날 우리는 엔젤라가 주방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을 보고 하인 중 한 명이 엔젤라에게 어제부터 소파에서 자고 있는 아르칸을 깨우러 가라고 부탁합니다. 모두가 그를 깨우는 것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엔젤라는 그를 깨우러 가서 그와 함께 있는 상상을 계속하지만 실현 불가능한 환상에서 갑자기 깨어납니다. 그 후 엔젤라는 사라를 깨우러 가서 아르칸이 바깥 소파에서 자고 있다고 말하고 그의 가족 앞에서 그를 창피한 상황에 처하게 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사라는 그녀의 말에 설득됩니다. 그 순간 아르칸이 그들의 방에 들어오고 사라는 아르칸이 가장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서 오늘 그와 화해하자고 제안합니다. 엔젤라는 그들을 방해하고 사라에게 오늘 할머니를 방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라는 그녀의 요청에 동의하고 늦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얼마 후 엔젤라는 할머니 집에 도착하는데 거기에는 이모의 남편,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모의 남편은 그녀에게 카디르라는 신랑을 데려왔고 오늘 그의 가족과 함께 그들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동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청혼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신랑은 그녀에게 좋은 생활 수준을 제공할 것이고 그녀는 더 이상 집에서 일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에이피파는 에이테프의 궁전에서 일하는 하녀 중 한 명인 자미라에게 전화를 걸고 우리는 그들이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고 서로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가끔씩 서로에게 전화를 걸어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우리는 또한 에이피파가 에이테프의 궁전에서 재봉사로 일했으며 그녀와 에이테프 사이에 위대한 사랑 이야기가 있었지만 에이테프의 가족이 에이테프가 재봉사와 결혼하는 것을 거부하여 비극적으로 끝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편 오자는 엔게라에게 메시지를 보내 오늘 밤 그녀를 위해 비행기를 예약했고 그녀와 함께 여행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안겔라는 이모에게 오늘 오는 신랑을 위해 커피를 사러 갈 것이라고 말하고 안겔라는 나가서 오잔을 만나고 함께 공항으로 갑니다. 반면에 디아는 아내와 함께 레스토랑에 도착하고 알칸과 사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순간 오잔은 알칸에게 메시지를 보내 현재 안겔라와 함께 공항에 있으며 함께 여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알칸은 오잔이 그녀와 함께 여행하고 그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관계를 맺기 위해 여행한다는 것을 즉시 알게 됩니다. 그가 아는 다른 여자들과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알칸은 사라에게 할아버지에게 줄 선물을 사러 가서 그녀에게 돌아올 때까지 자신보다 먼저 레스토랑에 가자고 합니다. 실제로 사라는 레스토랑에 도착하고 할아버지 디아아는 그녀를 계속 놀리고 그녀가 사는 집의 규칙을 존중해야 하며 그 후에는 허락 없이 집을 나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그녀에게 아내에게 사과하라고 강요합니다. 동시에 알칸은 공항에 도착하여 안젤라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녀를 막습니다. 물론 안젤라는 그가 하는 일에 충격을 받고 오잔이 그들 사이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불명예를 당하지 않기 위해 여행을 연기해야 합니다. 오잔은 안겔라를 노예처럼 대하기 때문에 알칸과 다투게 됩니다. 그녀는 평생 에이테프의 가족을 위해 일한 후 여행을 하고 자신의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아르칸은 엔젤라에게 사라가 그녀에게 매우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만약 그녀가 사라와 떨어져 있다면 사라가 신경쇠약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아르칸이 아직 오지 않아서 매우 긴장한 사라를 보게 되며 그는 사라를 할아버지 디아 앞에서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합니다. 동시에 신랑 카디르와
카딜, 그의 가족이 엔젤라가 늦어서 언짢은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엔젤라의 가족은 매우 당황해하며 카페를 사러 갔지만 길이 복잡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러고 나서 엔젤라가 도착하고 늦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이모에게 사라가 그녀에게 전화했다고 전하고 그녀에게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엔젤라는 신랑과 그의 가족과 함께 앉아서 카디르가 자신의 삶과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그가 구매할 아파트에 대해 중개인과 합의했다고 전하며 결혼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엔젤라는 그의 말에 불쾌해하며 부엌에서 혼자 서게 됩니다. 카디르는 이 소녀가 위험한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느껴서 주방에 있는 그녀와 함께 서서 대화를 시도하지만 그녀는 그를 무시합니다. 카디르는 사라라는 소녀가 엔젤라에게 전화를 걸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녀가 누구인지 묻습니다. 그녀는 직장에서 매니저라고 말합니다. 엔젤라는 그를 떠나 밖으로 나갑니다. 동시에 아르카는 할아버지를 만나서 늦었다고 사과하지만 디아는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펜으로 얼굴을 때리고 가족에게 늦는데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가족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가족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시킵니다. 한편 엔젤라는 카디르가 약혼 반지를 가져왔고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공식적인 약혼식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엔젤라는 충격을 받고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엔젤라는 혼자 서서 그들 앞에서 울지 않도록 합니다. 그녀의 이모가 그녀를 따라와 그녀에게 소리를 지르며 사라의 어머니가 그녀를 직장에서 해고하지 않도록 결혼해야 한다는 것을 그녀에게 이해시킨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라의 어머니가 엔젤라의 이모에게 엔젤라를 더 빨리 결혼시키라고 요청한 이유를 이해합니다. 그녀는 엔젤라가 사라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사라와 그녀의 남편으로부터 엔젤라를 멀리하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의 딸이 누구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잠시 후 엔젤라는 사라에게 도착하여 늦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사라는 엔젤라가 여행하려고 하고 자신을 떠나려 했다는 것을 알고 그녀의 얼굴에 펜으로 때리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 물어봅니다. 엔젤라는 눈물을 쏟으며 그녀의 이모가 사랑하지 않는 누군가와 결혼하도록 강요하려 했기 때문에 여행을 가야 했고 오늘 강제로 약혼을 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라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이 약혼을 없애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한다. 아르카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엔젤라가 결혼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혼자 가서 다툰다. 엔젤라는 그에게 자신의 삶에 다시 개입하지 말라고 부탁하는데 그가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집에 있는 카디르와 그의 어머니를 보게 되고 카디르는 어머니에게 안젤라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자신이 순진하다고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아피파는 집 밖에서 자밀라를 만나고 아피파는 안젤라가 약혼에 만족하지 않으며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고 느낀다고 말합니다. 아피파는 자밀라에게 그녀의 삶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묻고 자밀라는 그 주제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동시에 사라가 안젤라와 아르칸과 함께 그녀의 어머니에게 도착하고 사라는 어머니와 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안젤라에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약혼을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라의 어머니는 긴장을 하게 되고 결혼에 대해 압력을 가한 적이 없다고 부정하며 안젤라가 결혼하고 다른 소녀들처럼 자신의 삶을 살 권리가 있다고 이해시킵니다. 마지막에 그들은 결국 서로 분리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라는 그들에게 카디르를 만나고 그와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그가 안젤라에게 적합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라와 엔젤라는 카페에서 카디르를 만나러 가고 사라는 말로 그를 자극하고 그녀의 승인 없이는 이 결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그를 모욕하고 그가 엔젤라와 결혼하면 운전사로 고용하겠다고 말한다. 카디르는 화가 나서 엔젤라가 그녀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그녀의 사생활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말하고 두 사람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진다. 카디르는 사라를 공격하고 때리려 하지만 아르칸이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 카디르와 충돌하고 두 소녀를 데리고 떠난다. 물론 카디르는 자신이 받은 모욕에 화가 나서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아르칸에게 복수할 수 있도록 모이라고 한다. 한편 아르칸은 두 소녀와 함께 아테프의 집에 도착하여 아테프에게 일어난 일을 말하고 카디르와 같은 사람과 안젤라를 결혼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한다. 그는 나쁘고 야만적인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 순간 카디르는 집으로 난입하여 아무도 약혼녀를 통제하고 그녀에게 지배력을 행사할 권리가 없으므로 안젤라를 즉시 넘기라고 명령한다. 카디르와 아르칸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고 안젤라는 화를 내며 입을 다물고 말할 기회를 주라고 하며 카디르와 결혼하는 데 동의한다고 말한다. 물론 그들은 모두 그녀의 결정에 충격을 받고 할 말을 찾지 못한다. 그 순간 카디르는 집 앞에 자신의 부하들을 불러서 안젤라를 강제로 데려가는 대신 정중하게 안젤라를 넘기라고 한다. 사라는 그를 가로막고 모든 사람에게 엔젤라가 그와 결혼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말하지만 그녀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며 그 증거로 어제 엔젤라가 오잔과 함께 터키에서 도망치려고 했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 물론 거기 서 있는 모든 사람은 그녀의 말에 충격을 받으며 오자는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한다. 그 후 사라는 엔젤라를 따로 불러서
무엇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며 자신이 도와줄 것이고 결혼을 망칠 것이라고 말한다. 엔젤라는 처음으로 화가 나서 그녀에게 자신의 삶에 간섭하지 말라고 요청하고 그녀를 인형처럼 대하지 말라고 한다. 이는 그녀의 개인적인 삶이며 자신의 선택을 할 자유가 있다는 것이다. 사라는 그녀의 반응에 충격을 받고 다시는 그녀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집에서 쫓아낸다. 그 후 엔젤라는 카디르와 함께 집 밖으로 나가 그와 함께 차 타고 집으로 돌아간다. 한편 아테프는 오잔과 다툼을 벌이는데 오잔이 그들을 매우 우스꽝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잔은 엔젤라가 여행을 도와달라고 자신에게 요청했다고 맹세한다. 도중에 우리는 카데르가 그녀와 오잔 사이에 무언가가 있다고 의심하는 안겔라와 논쟁하는 것을 봅니다. 엔젤라는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의심을 그만두라고 부탁하고 자신은 잘못한 일이 없다고 말하며 오래전부터 터키 밖으로 여행을 가고 싶었고 오잔 외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을 찾지 못했다고 말한다. 그 후 카데르와 엥겔라는 엥겔라의 집에 도착하고 카데르는 엥겔라가 이상한 남자와 함께 여행을 가고 싶다고 화가 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 순간 안젤라의 할아버지는 화가 나서 계속 그녀를 저주하고 그녀가 가족에게 수치를 안겨주고 불명예를 안겼다고 말하지만 아피파가 개입하여 그녀의 남편에게 안젤라에게 소리를 지르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아무도 그녀를 판단하거나 그녀의 결정에 간섭할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고 그녀가 원하는 것을 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 알카는 엔겔에게 전화를 걸어 사라카 신경쇠약에 걸렸다고 말하고 그녀에게 와서 그녀를 만나달라고 요청하며 그녀가 현재 자신의 개인 거주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젤라는 재빨리 그곳에 가서 사라가 거기에 없고 아르칸이 그녀를 보기 위해 그녀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화가 나서 떠나고 싶어 하지만 아르칸은 그녀를 막고 그녀를 사랑하며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안젤라는 화를 내고 그가 이기적이고 겁쟁이라고 말하고 다시는 그를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녀를 잊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후 안젤라는 집으로 돌아와 카디르가 꽃을 가져다 주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자신의 분노에 대해 사과하고 다시는 그녀를 화나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하인 자밀라와 함께 앉아있는 아테프를 보고 그는 안젤라를 불쌍히 여기고 그녀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수년간 그들과 함께 해왔고 그녀를 돕고 보호하는 것이 그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안젤라의 가족과 약속을 잡아서 그녀가 정말로 이 결혼을 강요당했는지 아닌지 알아내라고 부탁합니다. 물론 자미라는 에이테프가 안겔라가 순결한 손녀라는 사실을 모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합니다. 얼마 후 디아가 아테프에게 도착하여 카디르가 집에 침입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집에서 사람들을 데려와서 집을 밖에서 보호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딸이 두려움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는 디아가 아테프의 아들 중 한 명과 결혼한 파이손이라는 딸이 있고 오잔 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에이테프는 그의 말에 매우 모욕을 느끼고 그가 자신의 가족을 스스로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이때 엥겔라가 울면서 할머니에게 어머니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항상 자신을 비난한다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날 그들은 그녀에게 선물을 사러 갔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엥겔라의 할아버지가 그녀를 미워하고 어렸을 때 그녀를 키우기를 거부하고 그녀를 이모에게 맡긴 이유입니다. 하지만 엥겔라의 할머니는 그녀에게 죽음은 운명이며 일어난 나쁜 일에 대해 그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얼마 후 잠이라는 에이피파에게 전화를 걸어 에이테프가 그녀를 만나서 그녀의 손녀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으며 그녀는 그에게 집 주소를 알려야 했다고 말합니다. 다음 날 우리는 엔젤라가 가족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을 보고 할머니는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서 결혼 혼수품을 사러 가자고 말합니다. 그 후 카디르는 엔젤라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의 집을 지나가서 함께 식사하러 가자고 하지만 그녀는 할머니와 함께 혼수품을 사러 간다고 말합니다. 그는 어머니도 같이 가자고 제안하고 엔젤라는 동의합니다. 반면에 알칸과 디아가 카데를 만나서 그가 저지른 일에 대해 대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얼마 후 누군가가 카더를 만나러 가서 디아가 그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카데르는 모든 친구들을 모아서 그를 만나러 갑니다. 디아는 카데르에게 자신의 싸움과 살에 대한 폭행의 이유 그리고 그가 집에서 그녀를 공격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카데르는 사라가 무례하게 말했고 앙젤라의 동의 없이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위협했으며 계속해서 그를 놀렸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그의 약혼녀를 빼앗았고 그럴 권리가 없었습니다. 디아는 알칸이 그에게 거짓말을 해서 카데르가 아무 이유 없이 그들을 폭행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의 말에 놀랐습니다. 디아는 카데엘에게 사과하고 아무도 다시는 그를 괴롭히거나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 후 디아는 아르칸이 처한 상황 때문에 펜으로 그를 때린다. 그 후 카디르는 주차 공간을 사기로 약속한 남자에게 도착하지만 아르칸이 거기에 있고 그가 그를 짜증나게 하기 위해 주차 공간을 샀다는 사실에 놀란다. 그래서 카디르는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고 그의 어머니는 그때 안젤라와 할머니와 함께 거기에 있었고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고 화가 난다. 안젤라는 아르칸을 만나서 그가 하는 일을 막기로 결심한다.
그 후 아피파는 디아를 만나러 가서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데 둘은 오래전부터 서로 알고 지냈다는 것이 밝혀진다. 아테프의 가족이 디아에게 아피파를 위협해서 그녀가 그의 아이를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아들로부터 떼어놓으라고 과거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아피파는 디아에게 그의 손자가 과거에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자신의 손녀의 삶을 망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지아는 엥겔라가 아페파의 손녀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 아피파는 그를 떠나고 갑니다. 가는 길에 그녀는 아테프가 차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가는 모습을 보며 그가 자밀라에게서 자신의 주소를 받은 후입니다. 물론 아피파는 긴장하고 그가 자신을 알아차리기 전에 재빨리 달려갑니다. 한편 엔젤라는 아르칸에게 다가가 그녀의 삶에서 빠져달라고 부탁하고 혼자 두라고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카디르가 도착해 아르칸에게 공격하려고 하지만 할아버지 디아가 도착해 그들에게 진정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라고 요청합니다. 카디르는 아르칸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를 할아버지에게 말하자 할아버지 디아는 그에게 사과하고 아르칸이 저지른 일을 보상하겠다고 말하며 그와 함께 일하고 아르칸이 자신에게서 구입한 주차장의 매니저가 되어보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카디르는 그들의 도움이 필요 없다며 거절하고 엔젤라를 데리고 차에 타러 갑니다. 카디르는 엔젤라가 그의 허락 없이 그들을 방문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녀에게 소리를 지른다. 그래서 엔젤라는 카디르에게 아르칸이 자신에게 한 일 때문에 그를 막으러 간 것임을 이해시킨다. 카디르는 그녀에게 왜 이 사람들이 항상 그녀를 쫓아내는지를 묻는다. 엔젤라는 그들이 그녀를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고 있으며 그가 보이는 행동과 끊임없는 신경질 때문에서 그녀를 걱정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녀가 좋은 사람과 결혼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시키고 싶어 한다고 덧붙인다. 반면에 디아는 주차장을 산 아르칸에게 소리를 지르고 그럴 권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카디르와 엔젤라의 삶에 다시는 간섭하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얼마 후 사라는 혼자 디아 할아버지와 이야기하러 가고 그들은 아르칸이 일어난 문제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엔젤라를 카디르에게서 떼어놓으라고 그에게 부탁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엔젤라를 자매처럼 여기고 그녀를 때문입니다. 그녀는 엔젤라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어려운 상황을 겪었고 외에는 아무도 없으며 이모가 그녀를 카디르와 약혼하도록 강요했지만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디아는 아피파가 손녀에 대해 한 말을 기억하고 엔젤라를 동정하며 살에게 엔젤라와 화해하고 그녀와 더 가까워져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도록 조언합니다. 사라는 그의 말에 설득되어 아르칸에게 함께 가서 엔젤라에게 사과하라고 부탁합니다. 한편 아테프는 엔젤라의 집에 도착하고 그녀의 할아버지와 이모의 남편이 거기에 있습니다. 에이테프는 엔젤라의 할머니가 그녀와 이야기하러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가밀라로부터 할머니가 할머니에게 매우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론 아피파는 집에 가지 않기 때문에 아테프는 떠나야 합니다. 얼마 후 엔젤라가 그녀의 집에 도착하고 바로 뒤이어 사라와 아르칸이 도착하고 엔젤라는 그들의 방문에 놀랍니다. 사라는 엔젤라에게 자신이 한 모든 나쁜 일에 대해 사과하고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를 보호하려고 노력할 뿐이라고 확신시킵니다. 그녀는 그녀를 자매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 후 사라는 오잔에게 전화를 걸어 어려운 임무를 위해 그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아르칸은 안게라에게 약혼자에게 한 일에 대해 사과하고 그녀를 잊고 다시는 그녀의 삶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후 디아는 카데에를 다시 만나 그가 자신의 성격과 투쟁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를 고용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가 책임을 다할 수 있으며 이래서 그로부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에게 새로운 땅을 사주고 새 주차장을 만들어주겠다고 제안하며 파트너가 되자고 합니다. 카데르는 그의 말을 계속 생각하며 이것이 결혼 비용이 있는 그에게 하늘에서 온 기회라고 느끼고 그와 함께 일하기로 동의합니다. 디아는 그에게 안겔라를 데리고 와서 그와 그의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자고 초대하며 함께 새로운 페이지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편 사라는 오잔에게 카디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엔젤라와 결혼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물론 오잔은 결혼하고 싶지 않아서 거절합니다. 사라는 그에게 다시는 돈을 주지 않겠다고 위협하고 가족에게 도박을 하기 위해 돈을 빼앗고 있다고 말하겠다고 위협합니다. 오잔은 계속 그녀의 말을 생각하고 그녀가 자신을 가족들 앞에 드러낼까봐 두려워서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비리기는 그녀의 아버지가 카디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으며 그와 함께 일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그가 그들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아버지와 다투고 방으로 간다. 빌리기는 아티프에게 전화해 그녀는 아버지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땅을 팔고 싶다고 말합니다. 아테프는 그녀에게 진정하라고 요청하며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그를 만나러 와달라고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가 그들을 집에 가두고 카디르와 함께 있게 하려고 한다고 전한다. 에이테프는 그녀 때문에 매우 화가 나서 그녀의 집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이테프가 엘레제안을 존경했던 적이 있고 디아에게 그녀의 손을 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알게 됩니다. 디아는 그녀가 그의 딸들과 같은 나이이기 때문에 그와 싸웠습니다. 이것은 디아와 에이테프 사이의 문제 중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 후 카디르와 안젤라가 디아의 집에 도착해 함께 저녁을 나누기 위해 앉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카디르의 존재에 긴장하고 불편해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순간 아테프가 도착해 위선자인 디아와 싸웁니다. 그는 카디르를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그의 집에 초대한 데 대해 비난합니다. 카디르를 위험하고 해로운 사람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물론 카디르는 고통스러워하여 안젤라를 데리고 자리를 떠납니다. 디아 할아버지는 가족과 논쟁을 벌이며 누가 에이테프에게 집에 오라고 요청했는지 묻습니다. 벨기는 자신이 그를 호출하고 오라고 말했다고 고백합니다. 디아는 그녀에게 화를 내고 때리려고 하지만 멈춥니다. 벨긴 이모는 모욕을 당했다고 느끼고 집을 나가 에이테프의 집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누나 피손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우리는 카디르와 안젤라가 카페에 함께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며 사라가 안젤라에게 전화해서 아르카니 나이트클럽에서 늦게까지 놀고 매우 속상해 보이는 스냅챗 스토리를 보았다고 말하고 그를 확인하고 집에 오도록 달라고 부탁합니다. 안젤라는 카디르에게 할아버지가 아프다고 핑계를 대며 자신을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청하고 카디르는 그렇게 해주며 안젤라는 그가 떠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후 안겔라는 재빨리 집을 나가 나이트클럽에 가서 알칸에게 집으로 돌아오라고 부탁합니다. 사라가 그를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알칸은 그녀에게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삶에 간섭하지 말라고 합니다. 동시에 카디르는 안젤라의 집으로 돌아와서 그녀에게 많은 초콜릿과 과자를 가져다 주지만 그녀가 전혀 집에 없고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놀랐습니다. 안젤라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카데야를 보고 그는 그녀에게 소리를 지르고 그녀가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합니다. 안겔라는 그에게 진정하라고 하고 모든 진실을 설명하지만 카데야는 그녀가 혼자 나이트클럽에 가지 말았어야 했고 먼저 그의 허락을 받았어야 했기 때문에 더욱 화를 낸다. 안겔라는 사라크가 황폐해져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가 확실히 거부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그에게 이해시킨다. 사라는 안겔라에게 전화를 걸어 결혼 생활을 망치기 위한 완벽한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은 그녀가 오잔과 결혼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다음 날 안겔라는 사라하를 만나 그녀가 하고 싶은 일을 막으려고 준비하고 카데야는 그녀를 사라의 집으로 데려간다. 안겔라는 차에서 내려 우연히 알칸을 만나서 그의 아내의 계획을 막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하지만 알칸은 거절하고 그녀가 그를 떠났고 그들 사이에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다. 안겔라는 여전히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틀렸다고 그에게 말한다. 우연히 니사가 근처에 서 있다가 앙젤라가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매우 놀랍니다. 한편 오잔은 디아에게 앙젤라를 사랑하고 그녀와 결혼하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디아 할아버지는 오잔이 결혼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아는지라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잔은 앙젤라를 매우 사랑하며 그녀와 함께 있고 싶다고 확신시킵니다. 그 증거로 그는 그녀와 함께 터키 밖으로 도망치려 했던 것입니다. 디아는 그의 말에 확신을 가지고 오잔에게 이 소식을 부모님께 전할 준비를 하라고 말하며 엔젤라와의 결혼을 설득해보라고 한다. 동시에 아르카는 아내와 오잔과의 우스꽝스러운 계획 때문에 다툰다. 사라는 그가 엔젤라를 카디르에게서 멀리하기 위해 이 일을 벌였다고 이해시킨다. 왜냐하면 카디르는 그녀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엔젤라는 그녀의 말을 끊고 이 계획을 포기해달라고 애원한다. 사라는 이미 오잔이 그 계획을 실행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 그런 후 네사는 디에게 아르칸과 엔젤라가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엔젤라가 사랑해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전한다. 디아는 그녀에게 엔젤라가 그 말을 할 때 아르칸이 아니라 오잔을 의미했다고 말하며 지금 바로 아테프의 집에 갈 준비를 하라고 한다. 그 후 디아는 오잔과 함께 아테프의 집에 도착하고 오잔이 엔젤라를 사랑하고 그녀와 결혼하고 싶어 한다고 말하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반면에 우리는 안젤라가 아르칸의 집에서 울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르칸은 그녀를 진정시키고 그녀 곁에 있을 것이며 결코 그녀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녀에게 그들에게 맞서서 오잔이나 카디르와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라고 조언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녀의 삶이고 그녀는 자신의 결정을 내릴 자유가 있으며 아무도 그녀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르칸의 어머니는 대화를 중단하고 안젤라에게 배가 너무 고프기 때문에 먹을 것을 가져다 달라고 합니다. 그들은 함께 부엌으로 가고 아르칸의 어머니는 안젤라에게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를 처음 본 날부터 그녀와 편안함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녀에게 아르칸을 사랑하고 그녀의 눈에서 그 사랑을 보았다고 말하며 그녀를 놀라게 하고 아르칸에 대한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부탁하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녀는 그녀에게 아르칸의 아버지를 매우 사랑했고 그가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 평생을 그에게 바쳤다고 말합니다. 당시 그녀는 심한 우울증 상태에 빠졌고 그 후로 집을 나가는 것이 두려웠으며 모든 사람은 그녀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오잔의 가족이 아들의 결정에 매우 화가 난 것을 보고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엔젤라가 그의 아이를 임신했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오잔은 이를 부인하고 그녀를 사랑할 뿐이며 그녀와 함께 삶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자밀라는 이 대화를 듣고 재빨리 아피팩에 전화를 걸어 손녀가 공영에 처해 있으며 만나서 모든 것을 그녀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오잔의 어머니인 피소는 엔젤라가 임신했는지 확인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소식은 엔젤라에게 전해져 그녀는 매우 긴장하게 됩니다. 그러자
자밀라가 아피팩에 연락하여 오자니 그녀의 손녀와 결혼하고 싶어 한다고 말하며 그들이 그녀를 노예처럼 대하고 있으며 그 소녀는 이 일을 재개할 수 없다고 전합니다. 자밀라는 아피팩에 이 황당한 상황을 막기 위해 엔젤라가 자신의 손녀라는 사실을 아테프에게 고백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동시에 엔젤라는 사라와 피손과 함께 검사를 받으러 가고 엔젤라가 임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자 피손은 안도합니다. 엔젤라가 병원을 나서자 그녀는 카디르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으며 그녀를 불명예스럽게 만들었다고 비난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엔젤라는 그에게 화를 내고 그가 미친 것 같다고 비난하며 그녀가 병원에 간 이유는 사라가 아팠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카디르는 이 말을 듣고 진정하고 자신의 분노에 대해 사과하며 그녀를 집으로 데려다 줍니다. 그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카디르는 엔젤라 가족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에 놀랐고 그들이 그를 와서 앉는 것조차 원하지 않을 정도로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었다고 느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처음으로 한 일이고 우리는 엔젤라 가족이 약혼을 망치고 싶어서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은 엔젤라의 이모에게서 오잔이 엔젤라와 결혼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된 후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들에게 큰 기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녀의 결혼으로 부자가 되고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론 아피파는 이 결혼을 반대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엔젤라의 할아버지는 그의 아내 아피파에게 화를 내며 그녀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아피파는 그에게 자신이 그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들 중 누구도 그녀의 손녀를 통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에이테프는 가족을 모아 아침 식사를 하고 오잔과 안겔라의 결혼에 동의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자신의 손자가 인생의 사랑을 잃은 이유가 자신이라면 자신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아피파는 디아아를 만나 안젤라가 에이테프의 손녀라고 고백합니다. 디아아는 그녀의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피파에게 그녀의 자궁에 있는 아이를 낙태하도록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묻자 아피파는 오래전에 아이를 낳기로 의사와 동의했다고 고백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오잔과 안젤라의 결혼을 막아달라고 부탁합니다. 밤에 에이테프는 두 가족을 모아 안젤라와 오잔의 결혼에 동의합니다. 안젤라가 그들과 함께 있고 매우 긴장합니다. 그 순간 디아아가 카데엘과 함께 들어와서 그가 준비한 놀라움을 말해달라고 합니다. 카데엘은 오늘 안젤라와 결혼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모두가 이에 충격을 받고 가장 큰 반대를 표하는 사람은 아테프이고 디아가 이 문제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그에게 소리를 지른다. 안젤라는 그들을 가로채서 오잔과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 다음 그들을 떠나 카디르와 사귀며 그를 사랑하지 않으며 헤어지고 싶다고 고백한다. 카디르는 결혼이라는 주제로 그녀를 놀라게 한 것에 대해 계속 사과하고 그녀를 용서해달라고 부탁하며 그녀의 허락 없이는 다시는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안젤라는 그에게 사과하고 문제가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그를 사랑하지 않고 그와 헤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시킨다. 얼마 후 안젤라는 집에 돌아와서 할아버지와 이모에게 오잔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충격을 주는데 둘은 계속 그녀에게 소리를 지르고 저주하고 그녀를 집 밖으로 내쫓는다. 물론 안젤라는 눈물을 흘리며 쓰러진다.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혼자 거리를 걷다가 아르칸이 전화를 걸어 그녀를 확인한다. 그가 그녀의 울음소리를 듣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안젤라는 집에서 쫓겨났다고 말하자 아르칸은 그녀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라고 하고 그곳에서 그녀를 만나러 갈 것이라고 한다. 안젤라의 할머니가 집에 도착해서 그들이 그녀의 손녀를 쫓아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녀는 그들과 싸운다. 그러자 그녀는 안젤라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가 어디 있는지 묻자 그녀는 호텔에서 잤다고 말한다. 할머니는 그녀에게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지만 안젤라는 거절하고 그녀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할머니는 그녀에게 그녀를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하며 그녀의 모든 결정을 항상 지지할 것이라고 말한다. 반면에 카디르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집에 도착해서 안젤라가 그와 헤어졌다고 말한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진정시키려 하고 자신보다 더 나은 여자를 만날 자격이 있으니 그녀를 잊으라고 말한다. 그 후 우리는 집에서 함께 있는 엔젤라와 아르칸을 보고 아르칸은 처음에는 모든 여자애들처럼 그녀와 놀고 싶었지만 그녀와 가까워지고 그녀를 알게 된 후 그녀와 사랑에 빠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그들이 도망쳐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고 제안하지만 엔젤라는 거부하고 사라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르칸은 사라가 이기적인 사람이며 장난감처럼 놀고 질리면 모두 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엔젤라는 그의 말에 설득당합니다. 그녀도 정말 같은 감정을 느끼기 때문이고 그와 함께 도망가기로 동의합니다. 다음날 엔젤라는 여전히 사라의 하인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디아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녀는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사라에게 가져옵니다. 그 순간 사라는 그녀가 그녀의 명령을 어기고 오잔과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와 증오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습니다. 사라는 그녀가 단지 그녀의 하인일 뿐이며 그녀를 인간으로 만든 사람은 바로 그녀라는 것을 그녀에게 이해시키고 그녀는 죽을 때까지 그녀의 말을 듣고 그녀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그 후 온 가족이 점심을 먹으러 모이고 디아는 오늘부터 엔젤라가 아르칸의 어머니의 개인 비서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그들을 놀라게 한다. 그는 사라에게 이제부터는 그녀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봉사하라고 한다. 사라는 엔젤라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그녀를 통제할 권리가 그녀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를 낸다. 안젤라는 그들을 가로차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고 말한다.
디아 할아버지는 그녀의 결정을 좋아해서 자신의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동시에 카디르의 어머니가 아피파에 도착해서 그녀의 손녀가 카디르와 헤어졌다는 사실에 놀란다. 물론 아피파는 이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매우 충격을 받고 두 사람을 다시 사귀게 해주겠다고 약속한다. 반면에 사라가 안젤라가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해서 모욕하고, 그녀는 하인일 뿐이고 그녀가 없었다면 거리에서 노숙자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잊지 말라고 말한다. 그 순간 아르칸이 들어와서 아내가 안젤라에게 하는 짓 때문에 질식사를 하고, 그녀가 잔인한 사람이고 그녀의 마음에는 자비가 없다고 말한다. 얼마 후 사라는 카디르에게 전화를 걸어 그를 만나고 싶다고 말한다. 그래서 카디르는 그녀를 만나러 가고 사라는 그와 거래를 합니다. 그것은 그녀가 그를 엔젤라에게 돌려보내는 대가로 엔젤라가 다시 그녀의 하인으로 일하도록 설득하는 것입니다. 사라는 그를 데리고 새로운 옷을 사러 가고 그의 헤어스타일을 바꿔 엔젤라의 관심을 더 끌게 합니다. 동시에 엔젤라와 아르칸은 여행을 갈 때 살 집에 대해 서로 합의하고 각자 집으로 가서 옷과 물건을 챙겨서 밤에 여행을 가기로 합니다. 그 후 우리는 사라의 어머니가 식당에서 디아를 만나러 가는 모습을 보지만 디아의 부하들은 디아가 중요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녀에게 잠시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그때 아피파가 식당에 들어와 디아와 함께 앉아 오잔과 안젤라의 결혼을 망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다시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말하며 안젤라와 카디르가 다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카디르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녀는 그와 함께하면 손녀에 대해 안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피파는 그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과거의 한 일에 대해 용서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순간 사라의 어머니가 그들의 말을 우연히 듣고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그들이 그녀를 보기 전에 재빨리 그 자리를 떠난다. 그 순간 아르칸은 집에서 그의 옷을 모으고 있고 안젤라는 그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한다. 그는 그녀에게 짐을 싸서 그날 밤 항공편을 예약한다고 말한다. 우연히 니사가 지나가면서 그의 말을 듣는다. 밤에 사라가 집으로 돌아왔지만 남편을 찾지 못한다. 니사는 그가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오늘 여행을 간다고 말했다고 말한다. 사라는 그를 막기 위해 재빨리 아르칸의 개인 주택으로 이동한다. 현재 아르칸과 안젤라는 가방을 싸고 여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르칸이 밖으로 나가는데 눈앞에 서 있는 사라를 보고 놀라게 된다. 사라는 그를 놀라게 하며 자신이 임신했다고 말한다. 안젤라는 숨고 있고 이 말을 들었을 때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리즈의 첫 번째 부분이 끝납니다.